자, 이번 시간은 자, 섹션 3이죠. 운영체제의 주요 구성 기술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거, 물론 뭐 어떤 파트도 중요하지 않은 파트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한번 다시 해봅시다. 1번 프로세스에 관련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주요 구성 기술 03. 자, 뭐 제목을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주요입니다. 주요. 그죠? 주요 구성 기술. 구성 기술. 프로세스의 관리입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의 관리인데, 프로세스가 뭐냐 이거죠. 물론 운영체제 내부에서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죠. 물론 그 안에서의 하나의 운영체제 자체도 프로그램일 수가 있겠지만, 일단 프로세스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프로세서와 뭐 그 노파 10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뭐 이걸 꼭 굳이 적죠? 뭐 또 제가 친절한 강사 아닙니까? 이 프로세서와, 그죠? 이 프로세스를 구별할 줄 알아야죠. 프로세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프로세서는 일단 하드웨어죠, 그죠? 하드웨어예요, 프로세서. 처리기, 그죠? 얘는 하드웨어.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세스는, 자, 여기 정의도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단위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상태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말로 여기 표현을 해놨습니다. 보세요. 프로세스 제어 블록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또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되면, 그건 PCB, 그죠?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이 블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여기에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저장하는, 그걸 우리가 PCB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실제 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다.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이 되면 어디에 올라와야 돼요? 보조기억장치에 실행이 돼요? 아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기억장치에서 실행이 돼요. 그걸 로드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기억장치에 실행되어 있는 그 상태가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볼까요?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이며, 프로세스, 그렇죠? 실체예요, 실체.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실체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다. 여기서 비동기적 행위,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죠. 비동기적 행위는 간헐적이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요구했을 때 또는 실행을 시켰을 때 실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비동기적이라는 얘기죠. 동기적인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동기적인 그런 행위로 일으키는 주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비동기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는. 그래서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안 나온다는 보장 없죠?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주 기억장치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한다. 정리할까요? 자, 주기억장치도 중요해서 적어드릴게요. 주기억장치, 요 안에서, 그죠? 실행 중인 뭐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프로세스라고 한다. 프로세스라고 한다. 다시 한번 쓰죠, 뭐죠? 프로세스. 잘 기억하십시오. 자, 봅니다. 그 밑에 이제 박스에 그 PCB라고 나와 있죠? PCB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요합니다. 예, 프로세스 컨트롤 볼륨으로 프로세스가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 PCB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프로세스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되는 정보를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자,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냐, 대기 중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겠죠. 프로세스 고유 식별자. 프로세스 하면 PID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스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또 식별자가 있습니다. PID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 다음, 스케줄링 및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그죠? 프로세스 우선순위.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이제 수치가 낮으면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프로세스에서는. 프로그램의 위치, 어디 위치에 있는지, CPU 레지스터의 정보, 그렇죠? 어떤 레지스터에 얘가 할당이 될 건지, 그 다음에 각종 자원의 포인터, 위치,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관리 정보, 그 다음 입출력 상태의 정보, 계정 정보, 이런 것들이 다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있다라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의 종류입니다.
보면은요, 프로세스, 운영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프로세스가 있고 병행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프로세스라는 거 뭐예요? 운영체제가 그렇죠. 운영이 되면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살짝 보자고요. 프로세스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고, 자, 이 운영체제가 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운영체제, 사용자의 입출력 프로세싱 생성, 다 운영체제 역할이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코드를 실행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다 운영체제 프로세스가 한다. 결국에는 주 기억장치에서 실행되고 있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용자 프로세스, 이제 사용자가 뭐를 하겠죠. 사용자 코드를 실행, 즉 사용자가 실행하는 프로세스다. 너무 쉽죠. 병행 프로세서, 병행하니까 같이 실행이 되겠네요. 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멀티태스킹 또는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세싱 다 멀티죠. 하나만 딸랑 일을 하고 한 사람만 딸랑 접속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싱글 태스킹이라고 그래서 싱글 유저라고 그래서 뭐 도스 운영체제밖에 없습니다. 이 멀티태스킹이나 병행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컴퓨터 느리고 여러 가지 동시에 작업도 처리할 수 없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된 것을 우리는 병행 프로세스라고 한다. 자, 동시에 시스템에 존재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 프로세스만 실행한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나누느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나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나만 접속해서 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뿐입니다. 그 다음 독립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들이 서로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서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독립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 따로 나 따로 따로 국밥으로 놀겠다. 다른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렇죠. 독립적이니까. 그렇다면 협동 프로세서는 뭘까요? 뭐 고객이 데이터를 공유하겠죠. 자, 프로세서들이 서로 협력하며 실행을 한다. 협동 프로세스니까 다른 프로세서들의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한된 자원을 공유를 한다. 자원 데이터 공유. 그 다음에 협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통신을 위한 수단과 동기화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동기화는 서로 프로세서들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한 것들을 우리가 동기화라고 합니다. 운영체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세서, 병행 프로세서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오죠. 프로세서의 상태 전이.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세 번째입니다.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 자, 여기에 지금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도가 나와 있어요. 예, 간단하게 줄여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런 상태가 돼 있고, 자, 이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자, 좀 더 하나 여기 조그맣게 하나씩 양쪽에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압축해서 축약해서 그리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가 여기는 생성 상태예요.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생성된다는 프로그램을 그죠? 만들어내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프로세스가 생성된 이 상태는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다든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상태를 우리는 준비라고. 얘는 뭐 new라는 얘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new, 얘는 ready 이렇게 됩니다. 준비 상태가 돼요. 영어로도 할까요? 자, ready. 준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행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그죠? 대기 상태. 대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료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자,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준비 상태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서 준비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실행에 대한 준비라는 건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준비 상태에서 이 실행계 지금 상태 전입니다. 상태 전이 상태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옮겨간다는 얘기죠. 전환은. 그랬을 때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옮겨가는 것과 또 실행 상태에 있다가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오는 것. 또는 실행 상태에 있다 대기 상태로 빠져나가는 거. 또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다시 실행이 되려고 올라가는 이런 상태 전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넘어가는 얘를 우린 뭐라고 그러냐?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디스패치라는 얘기죠.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서 준비 상태에 대기하고 있다가 실행이 되려고 CPU의 할당을 받아서 실행이 되려고 넘어가는 이 상태를 우리는 디스패치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프로세서가 여기 이제 프로세서가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서 1이라고 합시다. 프로세스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세스가 어떤 CPU 할당을 받아서 주 기억 장치로 올라가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CPU 할당받기를 몇 초를 할당받았냐면 CPU에서 5초를 할당을 받았어요. 5초. 그렇다면 10초짜리 프로그램, 이 프로세스는 실행이 되면서 5초 동안에 딱 실행이 되고 더 이상은 실행할 수가 없죠. 왜? 5초 동안에 할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남은 5초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준비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타임아웃. 실행이 되다가 다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준비 상태로 갔다가 다시 CPU 할당을 받아서 올라와서 다시 실행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디스패치와 타임아웃. 뭐 여기 타임 오버, 뭐 여러 가지 타임 오버, 타임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타임아웃 이렇게 해주시죠. 어떤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10초짜리면 5초 동안 할당받았다면 5초 동안 실행이 돼 있다가 다시 준비 상태로 빠져있다. 다시 할당받으면 다시 5초 동안에 왔어요. 자, 5초 동안을 가지고 남은 거를 가지고 준비 상태를 갔다. 다시 CPU 5초의 CPU에 할당을 받았어요. 그럼 준비 상태에 다시 디스패치가 돼서 실행이 됐겠죠. 그러면 5초가 남은 5초를 가지고 다시 왔어요. 남은 5초를 가지고. 할당으로 5초를 받았어요. 그럼 5초 동안 실행했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다 프로세싱이 완료가 된 거예요.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면 어디로 가? 종료 상태로 빠져나간다. 그 프로세스는 사라져요. 프로세스는 자기 할 일, 역할에서 작동만 한 다음에는 사라진다는 얘기죠.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프로세스 1이 10초짜리 정도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려고 CPU 5초를 할당을 받고 왔는데, 실행이 되고 있는 중에 한 3초 정도면 계속 실행이 돼 있어요. 근데 주변 장치에서 CPU에 인터럽트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인터럽트가. 자, 인터럽트를 청색으로 한번 배울까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그게 이제 인터럽트라고 보는 거예요. 인터럽트. 예를 들어서 입출력 인터럽트. 뭐 입출력 장치가 주로 인터럽트를 겁니다. 자, 입출력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면 이 실행되던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서 10초짜리라면 3초가 실행됐으면 7초가 남아있는 거죠. 그 상태가 다시 타임아웃이 돼요. 준비 상태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기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웨이트라고 그래요. 웨이트. 기다린다라고 해서 웨이트. 뭐 블럭 상태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다 기억해야 돼요. 웨이트 또는 블럭 상태라고 합니다. 그걸 대기 상태라고 그러는데. 자, 10초짜리가 왔는데 3초 정도의 실행이 되는데 아직 2초 정도가 남았죠. 할당을 5초를 받았으니까. 남아있는데 입출력 인터럽트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죠? 어떤 뭐 모듈이라면 어떤 서브 프로그램, 그 하던 서브 프로그램까지를 실행을 한 다음에 멈춘 다음에 준비 상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대기 상태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대기 상태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몇 초가 남겠어요? 7초가 남게 되죠. 뭐 10초짜리를 예를 들면 7초가 남은 이 7초를 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숫자만 쓸게요. 7초짜리 프로세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대기된 상태의 이 7초짜리 프로세스는 그 인터럽트가 다 처리된 다음에 바로 대기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준비 상태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항상 프로세스는 실행이 되려면 준비 상태로 갔다가 실행 상태로 가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어떤 인터럽트가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실행 상태로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중요해요. 그래서 대기 상태에 있던 것을 준비 상태로 올린다 해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웨이크업이라고 합니다. 깨운다 해서. 깨운다. 웨이크업. 웨이크업이라고. 이 상태를. 자, 이러한 프로세서의 생성서부터 종료까지, 또는 대기 상태로 빠졌다 준비 상태로 와서 실행, 또는 실행되다가 할당 시간이 오버가 되면 타임아웃이 되는 이런 전체의 상황을 우리 뭐라고 하는다?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뭐 복잡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또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면 자 실행 상태 보세요. 그 박스 밑에 프로세서가 중앙 처리 장치를 할당받아 실제로 실행되는 상태이다. 실행 상태. 그죠? 이거는 이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일반으로 러닝. 볼까요? 러닝. 런이라고 합니다. 러닝 상태. 여기 이제 종료는 뭐 터미네이팅이라고 그러다 그죠? 터미네이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그냥 준비 상태. 프로세스가 실행을 위해서 중앙 처리 장치 할당 대기 상태입니다. 여기 대기에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다음 CPU가 할당을 받으면 다시 실행 상태로 넘어가는 디스패치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지, 얘기죠. 대기 상태. 프로세서가 중앙 처리 장치를 할당받아 실행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인터럽트라고 보는 거죠. 일단 인터럽트로 보세요. 어떤 사건, 이벤트가 발생하여 멈춰있는 상태다. 어디로 빠진다? 대기 상태로 웨이트. 자, 생성. 프로세스가 생성되었지만 아직 운영체제에 의해 실행할 수 있게 되지 못한 상태다.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면 돼요. 프로세스 사람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거 준비 상태로 올라와야지만 언제든지 CPU 할당을 받아서 실행 상태로 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성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직 못 됐다는 얘기예요. 디스패치.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 하나가 중앙 처리 장치의 할당을 받아 실행 상태로 전이 되는 과정. 디스패치라고 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종료 상태. 프로세스의 실행이 완전히 종료되고 중앙 처리 장치 할당이 해제된 상태. 그렇죠? 5초 동안 실행됐다가 다시 준비 상태로 갔다가 다시 5초 동안 받아서 10초짜리가 완료돼서 어디로? 터미네이팅 한다는 거예요. 종료. 프로세스는 실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 할 일 다 끝나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다시 하려면 생성이 돼서 준비하고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크업. 대기 상태에 있던 프로세서가 기다리던 어떤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의 실행을 위해 준비 상태로 전이 되는 과정. 그렇죠. 대기 상태에 있던 것이 준비 상태로 전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웨이크업이라고 한다. 실행 상태로 바로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잘 좀 기억해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상태전이. 자, 네 번째. 프로세스의 스케줄링. 자, 중요하죠. 자, 스케줄링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좀 정리한다든가, 뭐 순서를 매겨준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스케줄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 스케줄링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니저 있잖아요, 매니저. 그죠? 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이 없는데 매니저를 둘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프로세스 스케줄링도 마찬가지야. 프로세스들이 많으니까 어떤 녀석부터 먼저 실행을 할 것이냐, 또는 나중에 실행할 것이냐, 많이 실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것을 우리는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조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언제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법이다. 스케줄링. 네 번째. 아주 중요하죠. 어차피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려면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주기억장치 계속 나오죠? 자, 반복합니다. 저도 주기억장치에 올라가야 된다. 여기 계속 나오죠. 자, 주기억장치의 스케줄링은 뭐? 언제 할 것이냐. 자, 언제 적재할 것이냐. 이거 언제. 다중처리 시스템 내의 프로세서가 중앙처리 장치 사용권을 넘겨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 그것도 하나, 그죠? 내가 이런 만큼 사용하다가 언제 넘겨줄 거냐. 다른 프로세서가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정하는 거죠. 보조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언제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프로세스의 실행 순서를 결정하는 것. 다 말만 바뀌었지 비슷비슷한 얘기를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자, 언제 적재할 것이냐. 그죠? 어떤 순서에 따라서 적재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케줄링에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스케줄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선저명과 비선저명이 있어요. 선저명과 비선저명이 있다는 얘기죠. 스케줄링은 뭐라고 했어요? 언제 적재할 것이냐 또는 순서를 결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했어요. 그 선저명은 뭐냐?
자, 보세요. 이 프로세스 1이 10초 동안 실행을 하는데 5초의 할당을 받았습니다. 5초의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점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초 동안 실행되고 있는 중에도 더 급한 프로세스, 우선순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 2. 자, 이 그림으로 계속합니다. 자, 프로세스 2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너무 높아요. 너무 급한 거야. 급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3초를 실행하면 2초 동안을 더 실행을 하고 다시 준비 상태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 안에도 이 선점형 스케줄링은 내가 더 급하니까 좀 빠져나와라. 내가 먼저 실행할게. 이렇게 해서 실행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제어해서 끄집어내고 내가 먼저 실행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선점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점유한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비선점형은 뭐냐? 아무리 내가 급해도 5초 동안 프로세스 1이 5초 동안 할당 받으면 5초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줘야 돼요. 선점형처럼 끄집어낼 수가 없어.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공중전화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뭐 공중전화 여러분들 휴대폰, 스마트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 같으면 제가 아주 젊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줄 서서 공중전화를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통을 붙잡고 막 5분, 10분 동안을 계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뒤에서. 급해 죽겠는데. 그랬을 때 선점형 같으면, 야, 나 급하니까 나 먼저 통화할 테니까 내가 좀 다시 기다렸다가 다음에 좀 해줘. 할 수 있는 것이 선점형입니다. 비선점형은 그 친구가 전화가 통화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뚝 끊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스케줄링 방법에 따라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선점형과 비선점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 그런데 이 선점형 스케줄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그게 중요하죠. 자, 봅시다. 이 선점형 스케줄링에는 RR 방식이 있고요. 라운드 로빙 방식입니다. 또 SRT라는 방식이 있어요. Shortest Remain Time. 그 다음에 MLQ라는 멀티레벨 Q라는 선점형 방식이 있고 다시 MFQ라는 멀티레벨 피드백 Q라는 이러한 방식.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선점형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할당이 프로세스가 할당이 받아야 시간을 우선순위가 자기가 높다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중단시키고 내가 CPU에 할당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RR, 라운드 로빙 방식과 Shortest Remain Time, 멀티레벨 Q, 멀티레벨 피드백 Q. 이런 네 개의 선점형 방식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비선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선점형이라고. 자, 먼저 봅시다. 라운드 로빙 방식, RR 방식부터. 자,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모든 프로세스에 지정된 시간 동안, 그 타임 퀀텀이라고 합니다. 이 타임 퀀텀 여러분들 밑줄 그려놓고 기억을 하세요. 타임 퀀텀 하면 RR 방식이라는 거. 중앙 처리 장치를 할당하는 기법이다. 지정된 시간 동안만. 그렇죠. 시간을 나눠놓고 너는 이만큼 쓰고 그다음 너는 이만큼만 써. 라고 하는 거죠. 다 쓰면 넘겨준다는 얘기죠. 다음 이게. 자, 지정된 시간 동안 수행한 프로세스는 준비 상태 Q의 끝으로 돌아가 대기하게 된다. 그렇죠. 내 5초 썼으면 맨 뒤로 갔다 다른 사람 또 5초 쓰고 맨 뒤로 가고 다른 사람 5초 쓰고 라운드 로빈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라운드 로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중앙 처리 장치를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우선순위가 없죠. 그렇잖아요. 순서 줄 서놓으면 자, 예를 들면 자 봅시다. 라운드 로빙 방식 같은 경우 여기다 할까요? 자, 1, 2, 3 줄이셨어요. 자, 3번부터 처리한다고 칩시다. 3번부터 3번 처리했어요. 아직 5초, 10초짜리인데 5초밖에 안 썼어. 맨 뒤로 다시 돌아가죠. 그 다음 2번 프로세스 실행되고 5초 쓰고 맨 뒤로 가고 1초 쓰고 1번 프로세스 5초 쓰고 맨 뒤로 가고. 물론 5초 동안에 다 처리되면 터미네이팅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라운드에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고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1-38페이지 보면 자, 타이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오버헤드를 감수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타이머 인터럽트라는 건 뭡니까? 얘가 5초 동안을 쓰는지 더 이상 쓰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더 오버헤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액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어. 그렇죠. 실시간 시스템이라든가 대화식 시그널 시스템에 유리하다. 할당 시간이 긴 경우 퀵4와 유사하다.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밑줄 그려놓고자. 라운드 로빈 방식은 할당 시간이 길 경우에는 뭐 포스트 인, 포스트 아웃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간 녀석이 그죠? 먼저 처리한 녀석이 계속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녀석이 먼저 처리, 그다음 다시 그다음 포스트 인, 포스트 아웃 똑같죠? 먼저 선점한 녀석이 먼저 처리되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또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라운드 로빈 방식이 할당 시간이 길어지면 5초가 아니고 막 50초 정도 길어지면 그렇잖아요. 똑같다라는 얘기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과 좀 더 잘 기억하십시오. 그 두 개 키워드입니다. 타임 퀀텀하고 그리고 할당 시간이 긴 경우에 FIFO와 유사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자, shortest remain time입니다. 가장 짧은 남은 시간을 가진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실행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짧은. 그죠? 자, 작업 처리 중 남은 처리 시간이 작은 그런 작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작업을. 남은 처리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 큐에 들어오면 그 프로세스가 선점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프로세스 1이 5초를 할당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리하고 있는데 1초 동안 처리했는데 4초가 아직 남아있죠. 근데 이 준비 상태 큐의 프로세스가 2초짜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던 프로세스 1은 몇 초가 남아있어요? 4초가 남아있었죠. 그런데 2초짜리 프로세스가 다시 생성이 되면 선점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돌아오고 이 두 번째 프로세스 그 2초짜리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선점형이기 때문에. 비선점형이라면 5초 동안 그대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자, 작업 처리는 자, shortest job post와 동일하나. 자,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비선점형입니다. 자, SRT는 선점형 스케줄링이고 SJF, shortest job post는 가장 짧은 잡을 먼저 처리한다는 거죠. 동일한 이론으로 가장 적은 대기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왜 짧은 것부터 먼저 처리하니까. 그렇잖아요. 요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1번 프로세서가 10초 동안인데 자, 10초 동안이에요. 그러면 1초짜리가 그 다음에 프로세스 2가 1초짜리가 들어왔어요. 1초짜리가. 그렇더라도 얘는 10초 동안을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1초짜리, 2초짜리, 3초짜리, 4초짜리, 5초짜리를 처리하고 얘를 처리하면 처리율이 상당히 올라가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처리 시간이 긴 작업은 SJF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그렇죠. 처리 시간이 긴 작업 같은 게 왜? 남은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긴 작업은 계속 대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선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SJF는 뭐 비선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SRT와 SJF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기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하 현상 굶어 죽는 거죠. 자, 나는 10초짜리 프로세스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3초짜리가 들어와서 처리하고 나가더니 내 처리하려고 그랬더니 다시 9초짜리가 들어와요. 걔가 짧죠? 계속 짧은 처리만 하다 보면 긴 시간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굶어 죽게 된다는 얘기죠. 굶어 죽는 건 좀 그렇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기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스케줄링에서는 가능성이 있죠. 얼마든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MLQ입니다. 멀티레벨 큐. 자, 작업들이 여러 종류의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단계별로 큐를 이용하는 기법이다. 보세요. 상위 큐, 중위 큐, 하위 큐 이렇게.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스템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하니까 상위 큐. 그다음 대화형 프로세스. 얘도 그래도 실시간적으로 대화형이니까 처리할 수 있죠. 중요하죠. 일괄 처리 프로세스 하위죠. 왜? 이건 한 방에 몰아서 처리하니까. 여러분들 월급 얘기 많이 했었죠. 급여 이런 것들 몰아서 한 달 내내 기다렸다 하니까 뭐 긴급하지 않으니까 맨 하위 쪽에다 처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상위 큐에서
상위 큐에서 SJ, SJF로 처리한다는 거. 저테스트 포스트로 처리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중위 큐에서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할당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서는 FC, FS, FIFO 방식으로 먼저 들어간 녀석을 먼저 처리한다는 거. 이걸 꼭 특징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뭐 멀티레벨 상중하 이걸 모를 학생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보안 기사 시험 보는 우리 이기적인 학생들이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봅니다. 1-39. 자, 멀티 피드백 큐. 자, 봅니다. 입출력과 중앙처리 위주인 프로세스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중앙처리 장치에 타임 슬라이스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서로 다른 중앙처리 장치에 타임 슬라이스. 아까 RR 방식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키워드를 지금 적어드리는 겁니다. 키워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RR 방식에서. 여기 뭐예요? 타임 퀀텀이 나왔죠? 자, 타임 퀀텀이 나왔어요. 이제 MFQ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타임 슬라이스가 나왔죠. 시간의 수가. 뭐 그게 그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게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자, 타임 슬라이스. 시간을 나눠준다는 거죠. 타임 콘도도 시간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자, 하나의 준비 상태 큐를 통해서 여러 개의 피드백 큐를 이용하여 작업을 처리하는 법이다. 자, 작업들은 상위 큐에서 하위 큐로 또는 에이징 기법에 의해서 상위 큐로 이동할 수 있다. 에이징 기법.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실행된 프로세스는 중앙처리 장치를 양도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하위 큐로 이동을 한다. 우리가 MLQ에서는, 자, MLQ 한번 다시 볼까요? 얘만 이렇게 끄집어 내려서. MLQ면,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상위 큐, 중위 큐, 하위 큐가 있습니다. 상, 중, 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MFQ를 한번 봅시다. MFQ. 자, 여기에도 상중은 아니지만 일단 레벨은 있다라는 얘기죠. 레벨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시스템 관련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여기는 대화형. 여기는 일괄 처리. 중요도가 높은 경우인데요. 여기는 보면 이 시스템이 다 처리돼야지 그 다음 대화형이 처리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다 처리돼야지만. 그리고 나서 대화형이 처리돼요. 하지만 이 멀티레벨 피드백 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큐에서 예를 들어서요. 한번 처리가 되면 하위 큐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또 이 중위 큐는 아니지만 중위 큐에서 한번 실행이 됐다면 남은 시간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와요? 그 다음 하위 큐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맨 마지막에서 이제 계속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차이가 있죠? 자, 멀티레벨 큐에서는 상위 큐에서는 상위 큐가 다 처리가 돼야지 중위 큐를 처리하게 되죠. 그 다음 하위 큐가 처리되는데 멀티레벨 피드백 큐에서는 상위 큐에서 예를 들어서 10초짜리 프로세스가 CPU에 할당을 받아요. 할당을 받아서, 자, CPU는 5초 동안을 할당을 해줍니다. 자, 1번, 2번, 3번 프로세스가 있어요. 1번이 들어왔는데 10초짜리가 들어오니까 5초 동안 할당받았으니까 5초 동안 처리하고 5초를 가지고 어디로 내려와요? 그 밑에 하위 단계의 큐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와서 5초짜리가 다시 5초를 할당받게 되니까 다 처리가 완료가 되겠죠? 당연히 이 프로세스는 1번 프로세스 터미네이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만약 얘가 15초짜리가 왔어요. 15초짜리가. 자, 5초 동안 처리하니까 10초를 가지고 내려왔겠죠? 1번이. 10초를 가지고 다시 5초를 할당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5초가 또 남아있죠. 5초를 가지고 다시 하위 큐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잘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MFQ입니다. MFQ. 자, 그 다음 보면은, 입출력 장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입출력 위주의 작업에 우선권을 부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좀 특징적이고요. 이것도 맨 밑에 하위큐에서는 뭐로? 라운드 로빙 방식으로 한다. RR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라운드 로빙 방식으로.
라운드 오브 로빙 방식으로. 저기 일단 멀티레벨 큐에서는 FIFO, First in, First out. 또 뭐 FC, FS 이렇게 First come, First service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마지막에서. 물론 여기는 shortest job first라고 그랬죠. 기억을 하고 요것만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규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 선저명입니다. 선저명. 자, 선저명 스케줄링입니다. 알아. 라운드 로빙 방식, shortest remain time, 멀티레벨 큐, 멀티레벨 피드백 큐. 이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선저명 스케줄링이라고 그랬다. 선저명. 누가 사용하고 있을 때 내가 급한 우선순위 값이 높은 프로세스가 올라오면 밀어내고 끌어내고 끄집어내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급한 프로세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실행할 수 있는. 자, 이제 비선저명은 다르죠. 이 비선저명은 아무리 급해도 상대 측이 완전히 처리를 다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선점할 수가 없어요. 자, 공중전화 얘기했었죠. 줄을 쭉 써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피자집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피자집이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그럼 줄 쓰죠. 나는 지금 당장 막 빨리 사가지고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놀러 가야 돼. 막 해외여행, 피자 사가지고 해외여행 가나요? 막 어디 가야 돼, 지금. 막 어디 친구들이 놀러 가야 돼. 선물 사가지고. 그런데 앞에 막 줄이 많이 서 있어요. 선저명 같으면 어떻게 해? 나 급하니까 니들 다 비켜라고 그래서 나 먼저 살 수 있어요. 비선저명은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사가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돌아오면 피자를 사가야 된다는 거죠. 비선저명. 아주 애처롭죠. 하지만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비선저명, 선저명의 그 개념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얘가 줄 때도 있고 비선저명 나은 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비선저명 스케줄링 보겠습니다. 자, 비선저명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FIFO입니다. First in, First out이에요. 먼저 들어간 녀석이 먼저 처리한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피자집에서 좀 쫙 섰죠. 맨 먼저 줄 선 맨 앞에 사람이 다 사가죠. 그 다음 선 사람이 사가죠. 차례대로 나가는 거죠. 그걸 First in, First out이라고 그런다. 자, 프로세스들은 준비상태 큐에 들어온 순서대로 중앙처리 장치를 할당받는 방법이다. 피자를 사가는 방법이다. 자, 피자 배고프죠. 자, 응답 시간의 차가 적기 때문에 작업 완료 시간에 예측이 용이하다. 당연히 예측이 용이하죠. 내가 줄을 섰는데 11번째야. 그러면 나 앞에 10명만 피자 사가면 내 차례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죠. 자, 짧은 작업이 긴 작업을 기다리게 하므로 실시간이나 대형 시스템은 부적합하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급해도 걔네들 다 10명 사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일괄처리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기다리고 해서 내 차례에 들어올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First in, First out.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꼭 먼저 왔다고 먼저 사는 건 또 그런 불합리함이 좀 있고 하긴 하지만 급한 사람 먼저 하면 더 효용성이 많죠. 효율적이죠. 일단 FIFO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선저명 스케줄링 두 번째 선수입니다. SJF. 요건 앞에 선저명 스케줄링에서 SRT와 유사하다라고 그랬죠. 다만 유사하지만 뭐가 달라요? SRT는 선저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으면 끄집어내고 내가 먼저 피자를 살 수 있고, 비선저명이기 때문에 SJF는 기다려야 돼요. 유사하지만. 그래도 shortest job first. 가장 짧은 잡을 먼저 처리하는 거니까. 그죠? 자, 프로세스들의 중앙처리 장치 사용 시간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사용 시간을 가진 프로세스의 중앙처리 장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말로 볼까요? 가장 짧은 작업을 우선 처리한다. 그 얘기죠. shortest job first. 실행 시간 추정치가 가장 적은 작업부터 실행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작업의 평균 대기 시간이 취소가 되는 최적의 스케줄링이다. SJF 잘 기억을 하세요. FIFO 알고리즘보다 평균 대기 시간은 적지만 긴 작업의 대기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시간 예측이 어렵다. 왜 그러냐면 SRT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장기화돼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가 없죠. 하지만 얘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9초짜리 처리를 하고 있는데 2초짜리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잡을 또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긴 작업은 계속해서 대기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보세요. 계속해서 짧은 작업이 준비 큐에 들어올 경우 기하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죠. 계속 긴 작업이 기다리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기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징 기법으로 해결한다. 여기에서 에이징 기법 이제 설명드립니다. 에이징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설명드릴까요? 자, 에이징 기법입니다. 자, 에이징 하면 뭐예요? 에이징 기법 하면, 에이즈 하면 나이죠? 나이.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이징. 에이지가 나이니까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긴 작업이 계속 SRT야 선자명이니까 그래도 덜 문제가 되는데, 이 비선자명 같은 경우는 짧은 작업이 계속해서 준비 상태 Q로 들어오게 되면 긴 작업은 계속 대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이징 기법은 뭐냐면 계속 대기하면 대기할수록 우선순위 값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짧은 작업이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몇 단계의 그런 우선순위 값을 받아놓은 프로세스라면 길더라도 실행을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에이징 기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SJF에서의 그 긴 작업, 기하 현상을 해결하는 뭐라고요? 에이징 기법입니다. 에이징 기법.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대화식 시그널 시스템에는 부적합하다. 그렇죠. 계속 기다려요. 대화식은 대부분 선저명에서 유리합니다. 비선저명은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또 짧은 작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선저명 스케줄링과 비선저명 스케줄링 기법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밑줄 짝입니다. 이 SJF는 선저명에서도 또는 비선저명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0페이지. 자, 7번 이제 HRN이 있어요. Highest Response Ratio Next. 그냥 가장 높은 응답률을 가진 그런 프로세스를 먼저 하는 거죠. 자, 처리 시간이 긴 작업과 짧은 작업은 응답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처리 불합리한 점을 어느 정도 보완한 기법으로 기하 현상이 해결이 가능하다. 뭐가? HRN 기법이 기하 현상을 해결이 가능하다. SJF에서는 에이징 기법으로 처리를 했지만 짧은 작업이나 대기 시간이 긴 작업은 응답 비율 값이 증가하므로 입출력 프로세스에 유리하다. 그렇죠. SJF 스케줄링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다. SJF는 뭐? 기하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HRN이다. 비선점형 방식으로 최고 응답률을 갖는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것. 그게 Highest Response Ratio Next입니다. 응답률. 요 좀 기억하세요. 자,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자, 이 지금 HRN 스케줄링에서는 여기 지금 계속 비선점형하고 있죠? 볼까요? 자, 우리가 자, 얘를 좀 지웁시다. 여기까지는. 자, HRN에서는 이걸 꼭 좀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보안에서는 계산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계산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얘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HRN에서. 우선순위 높여주는. 그죠? 응답률 높여주는 게 뭐예요? 서비스. 자,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순위 값을 높여줘서 우리가 SJF에서는 에이징 기법으로 기하 현상을 해결했지만 HRN에서는 이런 기법으로 해서 기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이제 응답률로 따져주니까요. 지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한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 뭐 우리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의 그 2분의 n과는 n-에 그죠? 키 보관 대수 계산하는 이런 거 다 나왔어요. 제가 나온다는 거 요거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끝에 자, HRN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계산. 산수는 나옵니다. 수학은 안 나와요. 근데 산수는 나옵니다. 자, 스케줄링 보면 이제 우선순위 스케줄링 이건 뭐예요? 프로세스에 부여된 우선순위에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우선순위 값을 넣어서 프라이어리티.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특정 및 종류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부여되거나 외부로부터 부여할 수 있다. 자동 부여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 부여된다고 해야죠. HRM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라든가 메모리 요구, 프로세스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무한정지되거나 기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하 상태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게 해주는 그런 에이징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 가능하고 계속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우선순위 값에 따라서 프로세서를 스케줄링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한부 스케줄링. 프로세서가 할당된 시간 내에 완료하는 방식이다. 작업시간이나 상황 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자, 실시간 시스템과 같은 그런 제한된 응답 요구 분야에 유용한데, 자, 기한부 스케줄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뭐냐면, 기한부. 이건 데드락이에요. 그대로 걸리면 막 기한부야.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 뭐, 10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몇 초짜리가 들어왔냐면, 10초짜리에 처리 시간을 가진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CPU는 몇 초 할당을 해줬어요? 5초를 할당해줬어요. 그러면 기한부 같은 경우는 10초짜리가 들어왔는데 5초 동안 딱 처리가 되면 그 다음은 사라져버려요. 더 처리를 하지 못해요. 기한부는. 그 나머지 5초는 몰라요. 이제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하지만 이제 스케줄링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할당 시간이 15초짜리였을 때 그죠? 10초로 처리하고 그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10초 동일하게 5초 동안 처리를 모두 프로세스에게 주어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게 되죠. 하지만 실시간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응답 시간이 그죠? 제한된. 그렇지만 제한된. 실시간 시스템과 같은 제한된 응답 시간. 딱 정해져 있는 응답 시간을 가진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와 기한부. 기한부는 좀 잘 알아두십시오. 그 처리 시간 동안만 처리하면 뭐 다시 준비 상태로 간다가 아니라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프로세스 스케줄링, 상태 전이부터 프로세스 스케줄링이죠. 선점형과 비선점형까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개념 정도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서 이 책 보고 좀 복습을 하시고 몇 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